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아베 신조가 갔습니다. 자국민의 총탄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그리고 암살도 절대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댓글들에 보면 죽어야 될 놈 잘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죽어서 안타까움을 표한다. 분명하게 워딩을 우리가 똑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럼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 진짜 문제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베 신조는 극우 정치인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지배와 피지배, 서로 간의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옆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극우적 성향을 띨 때는 그 옆의 국가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극우 정치인 아베가 자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는 표현은 폴란드의 정치 지도자가 독일의 군국주의를 꿈꾸고 극우적 성격을 보이는 독일의 정치 지도자 보고 자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 국민들이 극우적 성향을 띠기를 바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아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극우였습니다. 일단 극우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좀 안 좋게 인식되고 있죠. 좀 폭력적이고 민주주의에 반동적이고, 원래 이 극우의 뿌리는 뭐 이탈리아의 파시즘까지 가면 또 너무 이게 세계사적으로 가니까 약간 민족주의에 표방합니다. 민족주의, 자국 민족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자국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게 약간 극우적으로 가게 되고, 이게 잘못되면 인종주의 배타주의, 인종적 배타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전통 문화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국수주의의 전체주의적인 성격까지 보이면서 군국주의적 성격까지 가미되면서 이게 제국주의로 발전해서 그렇게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반인륜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더군다나 일본과 독일은 전범 국가입니다. 지금 독일의 극우적 인사가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베 신조는 누가 뭐라 해도 극우 인사인 게 일단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보무도 당당하게 참배를 했고, 위안부 관련 망언을 했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망언 등을 했으며, 한일 무역 분쟁을 야기시켰던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X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만 하잖아요. 아니, 전범국가 일본이 얼마나 전쟁 중에 반인륜적 행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군국주의를 꿈꾸면서 자위대가 강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극우 정치인이 아베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죽어서 그 나라 국민과 가족에게 안타까움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의 극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기 참 십상이지요.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국수적인 부분까지는 저는 우리 현재 분단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 민족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란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는 과정에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두 세력으로 쪼개지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회주의계,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은 부르주아계, 자본주의계 그래야 되는데 차마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민족주의계라고 했단 말이죠. 그 민족주의계 중에 7, 8 우리가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광수, 최남선, 최린 같은 이들을 민족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민족주의적 성격을 저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주의를 특히 공산주의는 아주 혐오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정말 지지합니다. 제가 우익적 성향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일본에는 저 자국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구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ZK 얘네들은 아주 무섭고 요즘 일본의 구구는 여러분 원래 이게 일본이 천황제일주의, 자국 중심주의, 자국 민족이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반인륜적 배타적으로 가면서 인종적 차별주의가 나타나니까 얘네들이요 조선인은요 완전히 하등 인류 취급을 했지만 미안하지만 중국인은 사람 대접이라도 했습니까? 그게 난징 대학살로 나타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부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여가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판에 우리 한국의 극우는 어떤 상황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 보통 그들을 극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들은 극우가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아요. 우리 국기 태극기를 듭니다. 그런데 성조기도 들죠. 엄마 부대 일장기 듭니다. 다른 나라 국기를 든 사람이 어떻게 구구랍니까? 이들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반민족적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구입니까? 자국의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전시작전권도 없으면서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놔야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구입니까? 국가적 자존심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구죠? 개인의 이득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구일 수 있겠습니까? 친일과 매국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구냐고요.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을 비호하는 게 어떻게 구구가 될 수 있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안타깝게 친일파들 매국노들이 구구로 변절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구의 뿌리는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우익이 아니지요. 미친놈이거나 잠정적 매국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일본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구구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가장 대표 구구 정치인이었던 아베가 10년 정도 최장수 총리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아베가 죽고 난 다음에 어젠가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면서 이제 헌법 개헌 국회의원 정족수를 넘겨버린 거죠. 이들이 구구적 성격이 나중에 군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다시 한번 자위대를 다시 제대로 재무장시키면서 그 자위대를 일본 열도 바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구구들이 저렇게 날뛰고 그 구구들은 배타적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혐한을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소위 우파를 지지한다는 청년들은 자학사관에 빠져 있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두렵다, 어둡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이러할 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음 시간에 그럼 왜 죽은 아베가 구구적 성격을 띠는 지도자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나가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비보에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국가 원수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베 전 총리는 최장수 총리로 일본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덧진 개찐이죠. 윤석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를 식민 지배했고 전범 국가이지만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망언을 쏟아낸 정치 지도자 아베 신조가 죽었습니다. 그 아베 신조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부활을 꿈꾸었고 자위대의 재무장을 꿈꾸었던 정치인인데 그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일본 국민들은 계속 구구 정치인들을 존경하며 그렇게 구구적 마인드로 일본 국민들을 정신적 무장시키려는 한국 전 대통령의 이 표현은 용납이 안 됩니다. 아이고, 완전 왕 실망. 에이씨.